오늘은 차트 위에서 가격을 졸졸 따라다니는 점으로 유명한 파라볼릭 SA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아래 3개의 상자에 담긴 정지, 그리고 반전이라는 단어가 이 지표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름 그대로 어느 순간 추세를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신호를 잡아내는 지표입니다. 먼저 이 지표를 만든 사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웰레스 와일더는 원래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나중에 투자 분석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1978년에 펴낸 책에서 파라볼릭 SAR을 처음 소개했는데, 같은 책에서 상대 강도 지수나 평균 실제 범위, 방향성 지수처럼 지금도 널리 쓰이는 지표들을 한꺼번에 발표했습니다. 컴퓨터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이 지표가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SAR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지하고 반전한다는 뜻의 영어 표현에서 따온 것입니다. 차트 위에 가격을 따라다니는 작은 점들을 찍어서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들이 이어지면서 그리는 모양이 포물선을 닮았다고 해서 파라볼릭이라는 이름도 함께 붙었습니다. 원래는 추세를 따라가면서 손절가를 계속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용도로 고안된 지표입니다. 그래프는 개념 설명용이며 실제 종목 데이터가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미니 차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왼쪽은 상승 추세일 때인데 초록색 점들이 가격선 아래에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하락 추세일 때로 빨간색 점들이 가격선 위에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가격의 어느 쪽에 있는지만 봐도 지금 추세가 어느 방향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점 하나를 찍는데 필요한 재료는 3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이전 점의 값입니다. 오늘 점의 위치는 어제 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정해집니다. 둘째는 극점인데 지금 추세가 시작된 뒤 기록한 가장 높은 값이나 가장 낮은 값을 뜻합니다. 셋째는 가속도 계수로 점이 가격 쪽으로 얼마나 빠르게 다가갈지를 정하는 값입니다. 이 3가지를 정해진 공식에 넣으면 오늘 찍힐 점의 위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화면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막대의 높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도 계수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추세가 새로운 고점이나 저점을 경신할 때마다 가속도 계수가 0.02씩 늘어나는데, 아무리 추세가 오래 이어져도 0.1을 넘지는 않도록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가속도 계수가 커질수록 점이 가격 쪽으로 더 빠르게 다가붙게 됩니다. 화면의 초록색 점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격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가속도 계수가 커지는 효과입니다. 추세 초반에는 점과 가격 사이 간격이 넓다가 추세가 길어질수록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면 사소한 되돌림에도 가격이 점을 건드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세 후반으로 갈수록 반전 신호가 나올 확률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점이 실제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반전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가격에 가까워지던 점을 어느 순간 가격이 뚫고 지나가면 그동안의 추세가 힘을 잃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순간 점은 곧바로 가격의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기고 가속도 계수는 다시 처음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동시에 극점도 새로 시작된 추세를 기준으로 다시 잡히게 됩니다. 정지하고 반전한다는 이름 그대로 기존 추세를 멈추고 새로운 방향의 추세로 넘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래프는 반전 조건을 보여주는 개념 설명용입니다. 화면의 곡선을 보시면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오르다가 꼭지점에 다다른 지점에서 빨간 마름모 표시가 있고, 그 뒤로는 주황색으로 방향을 바꿔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찍은 지점에 2번째 마름모 표시가 있고, 이후 다시 파란색으로 방향을 바꿔 오릅니다.
이 마름모로 표시한 두 지점이 바로 점이 가격의 반대편으로 뛰어넘는 반전 지점입니다. 한 차트 안에서 이렇게 여러 번의 반전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념과 공식을 이해했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이 점을 그대로 손절가로 삼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매수한 뒤 가격 아래에 찍히는 점을 그대로 손절가로 활용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추세가 이어질수록 점이 가격에 가까이 따라붙기 때문에 손절가도 자동으로 함께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난 만큼 손절가도 함께 올라가서 벌어들인 이익을 지키면서 추세를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점이 가격에 너무 바짝 붙으면 사소한 눌림에도 손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프는 추격 손절 구조를 보여주는 개념 설명용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SAR은 지금 추세가 위인지 아래인지는 알려주지만 그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는 직접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일더 스스로도 방향성 지수 같은 추세 강도를 재는 지표를 함께 쓰라고 권했습니다. 추세 강도 지표가 강한 추세를 확인해 줄 때 SAR의 신호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나 캔들 패턴과 함께 겹쳐서 확인하는 것도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표를 쓸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한계와 유의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와일더 스스로도 뚜렷한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은 전체 시간의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정했습니다. 가격이 좁은 범위에서 오르내리는 횡보 구간에서는 점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잘못된 신호를 자주 냅니다. 이런 구간에서 점을 그대로 따라 매매하면 작은 손실이 반복해서 쌓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수나 개별 종목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부터 먼저 확인한 뒤에 이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프는 횃보장의 반복 교차를 보여주는 개념 설명용입니다. 화면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뚜렷한 추세장에서의 막대가 좁은 횡보장에서의 막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실제 수치라기보다 두 장세에서 신호의 신뢰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결국 이 지표를 쓰기 전에 지금이 추세장인지 횡보장인지부터 먼저 가늠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화면에 5줄로 정리했습니다. 개념은 점이 가격 아래면 상승, 위면 하락 추세라는 것이고, 계산에는 이전 점 값과 극점, 가속도, 계수라는 3가지가 쓰입니다. 신호는 가격이 점을 뚫으면 정지하고 반대로 전환하는 것이고, 활용은 추격 손절가나 추세 강도 지표와의 병행이며, 한계는 횡보장에서 신호가 자주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라볼릭 SAR은 가격 아래 위로 점을 찍어서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추세가 이어질수록 점이 가격에 가까이 따라붙다가 가격이 점을 뚫는 순간 반대편으로 자리를 바꾸며 전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옆으로 기는 장에서는 잘못된 신호가 잦기 때문에 뚜렷한 추세가 있을 때 다른 지표와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